오타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준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모든 일은 필요한 때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 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당신에게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면 이 여행은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시험을 치렀고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이 여행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삶에서 당신이 하게 될 가장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 일을 경험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신이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두렵고 당황스럽고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고 정신이 마냥 얼떨떨한 상태에서 나는 자신들을 참사람 부족이라고 부르는 그 원주민 부족을 뒤쫓아가기 시작했다. 밧줄에 묶이거나 입에 재갈이 물린 것도 아닌데 꼼짝없이 포로가 된 기분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내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미지의 세계로 향해 맨발로 여행을 시작했다. 참사람 부족. 그날 아침 나는 원주민들이 자연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 동쪽 태양을 향해 반원을 그리고 섰다. 그런 다음 부족의 어른이 반원의 중심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거나 넓적다리를 두드려 박자를 맞추었다. 의식은 그런 식으로 15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날마다 어김없이 행해지는 이 의식이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일종의 아침 기도이자 명상이고 대지에 있는 모든 것들과의 대화였다. 이 사람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이 우주 속에 일시적인 변덕이나 우연 또는 무의미한 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며 아직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신비가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식물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동물과 인간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흙을 껴안아주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다. 또한 대기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있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풀과 나무들은 우리 인간에게 소리 없는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고.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 풀과 나무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역시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일이라고. 과학이라는 것에 물든 내 머리는 이 말을 즉각 자연계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동물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사람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인간의 먹이가 되어주는데 동의하기도 한다. 동물의 존재 이유는 대기의 균형을 잡아주고 인간의 친구가 되고 인간이 하는 일을 돕는 데 있다. 그리고 때로는 본보기가 되어 인간에게 스승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침마다 이들 원주민 부족들은 우리의 길 앞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향해 자신들의 마음이나 메시지를 전하는 의식을 행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60세 사람들은 너희들이 있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는 너희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존중할 것이다.
누가 인간의 먹이로 선택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식물과 동물들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참사람 부족은 식량이 떨어지는 법이 결코 없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에 우주는 언제나 응답을 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더없이 풍요로운 장소라고 믿고 있었다. 마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누군가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듣고는 그가 가진 재능과 존재의 이유를 높이 평가하듯이 그들은 대지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그렇게 했다. 만일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뱀 한 마리가 나타났다면 그 뱀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그곳에 나타난 것이다. 그날 하루 어떤 음식을 발견하는가는 이 부족 사람들의 저녁 축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들은 먹을거리가 앞에 나타나는 것을 결코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 먼저 그들은 대자연을 향해 먹을 걸 요청했고 그것이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조금도 버리지 않았으며 그러면 언제나 그것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받았다. 그들의 감사 기도는 단 한 번도 형식적인 적이 없었다. 원주민들은 땅바닥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근처에 무슨 동물이 있는지 알아맞혔다. 어려서부터 그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관찰하는 습관을 익혔으며 그 결과 모래 위에 난 자국만 보고도 그것이 걷는 동물인지 뛰는 동물인지 아니면 기어다니는 동물인지를 알아맞혔다. 그들은 서로의 발자국을 관찰하는 데도 익숙해 있어서 발자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릴 뿐 아니라 발자국 사이의 간격만 보고도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아니면 병에 걸려 천천히 걷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었다. 그들의 지각 능력은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보고 듣고 냄새 맡는 신체 능력이 거의 초인적인 수준이었다. 훗날 나는 원주민 중에서도 전문 추적자들은 모래 위에 난 바퀴 자국만 보고도 그 차의 종류와 속도, 지나간 날짜와 시간, 타고 있는 사람 수까지 알아맞추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감자와 고구마처럼 생긴 땅속에서 자라는 여러 종류의 뿌리 열매들을 먹었다. 그들은 땅에서 뿌리를 뽑아보지 않고서도 어느 것이 익은 것인가를 정확히 알았다. 식물 위에 손을 대보고는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것은 많이 자라긴 했지만 아직 다 익지 않았다. 하지만 저쪽 것은 먹어도 될 만큼 충분히 익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한테는 모든 줄기가 똑같아 보였다. 그래서 몇 뿌리 뽑아보았다가는 다시 제자리에 심어 놓아야 했다. 차라리 어느 걸 뽑으라고 지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편이 나았다. 그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능력을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인간이 자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별로 권장하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그것을 사악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나는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에 귀를 기울이는 법부터 배워야만 했다. 그런 다음 식물들에게 그들의 존재 이유, 다시 말해 동물과 인간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일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묻는 법을 배웠다. 일단 우주의 허락을 얻은 다음 손바닥을 펴서 식물들을 조사했다. 잘 익은 식물 위로 손바닥이 지나가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때로는 손가락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려왔다. 마침내 내가 이 방법을 터득하자 원주민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훨씬 더 가슴을 열고 나를 받아들였다. 돌연변이 무탄트가 이제 차츰 진정한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룻밤 자고 나면 늘 새로운 기운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목을 죽여주는 한 모금의 물에 대해서도, 그리고 단맛에서 쓴맛까지 내 혀에 느껴지는 모든 맛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나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돈 관리에 신경 쓰며 부동산을 구입하고 언젠가 닥칠 노년 생활에 대비하며 인생을 보냈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는 아침에 어김없이 해가 뜨고 저녁에 또 어김없이 해가 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정된 게 없었다. 내 기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삶을 사는 이 종족이 유궤양이나 고혈압, 심장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나는 과거와는 너무도 다른 시각에서 생명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 이 사람들의 텔레파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인간이 서로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지구상에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62명의 사람들이 있고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독특한 재능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까지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오타는 참사람 부족이 텔레파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으며 조금이든 많이든 결코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숨길 것도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남이 자신의 속마음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가진 정보를 남에게 기꺼이 전해주었다. 인간은 본래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다. 사람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생각을 전달한다면 문자와 언어의 차이가 대화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그런 건 내가 사는 세상에선 불가능할 거야.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이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속이고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는 그런 곳에선 서로의 마음을 읽게 내버려 둘 리가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마음을 열어놓는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다. 남에게 감춰야 할 거짓과 상처와 슬픔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어떤가? 나 자신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모두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남에게 수많은 상처를 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나도 이들 원주민처럼 내 마음속을 낱낱이 드러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사람 부족은 목소리란 말을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말은 마음이나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목소리를 통해 말을 하면 사소하고 불필요한 대화에 빠져들기 쉬우며 정신적인 대화로부터는 아득히 멀어진다. 목소리는 노래와 축제와 치료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내게 설명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설령 자신은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해도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참사람 부족은 내가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 내 마음이나 머릿속에 아직도 감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정신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과 화해해야만 했다. 참사람 부족이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용물을 낱낱이 다 드러낼 수 있어야만 했다. 그러려면 나는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야만 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로부터 배워야만 했다. 내가 남을 받아들이고 남한테 진실해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한테 진실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참사람 부족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 몸 청소. 호주 오지의 덤불파리는 끔찍하다. 아침 첫 햇살이 밝아옴과 동시에 파리떼가 나타난다. 수백만 마리가 넘는 파리들이 떼지어 이동하면서 먹구름처럼 하늘을 뒤덮는다. 나는 파리를 입으로 먹고 코로 들이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파리들은 귀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콧구멍 속으로 올라가고 눈을 핥히고 심지어는 아랫니 윗니 사이를 지나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했다. 파리가 몸 전체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내려다보면 마치 움직이는 검정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 파리가 사람을 물진 않았지만 나는 혼비백산하느라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파리는 너무 크고 너무 빠르고 너무 숫자가 많았다. 참을성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였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눈이었다. 부족 사람들은 파리떼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정확히 알아차리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파리떼가 접근해 오는 것이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곧바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두 눈을 꼭 감고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이 여행 기간 동안 나는 이 원주민들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는 중이었다. 다시 말해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일이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여기서 살아남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틀림없이 파리떼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 그것보다 더 끔찍한 시련을 겪은 적이 없었다. 수백만 마리의 움직이는 벌레에 뒤덮이면 사람이 금방 미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단지 운이 좋았기에 그다지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파리떼가 몰려올 때마다 부족 사람들은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두 팔을 늘어뜨린 채로 벌레들이 온몸을 기어다니게끔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들 중 몇 명에게 어쩌면 그렇게 영원히 꼼짝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저 웃기만 했다. 바로 그때 부족의 지도자인 당당한 검은 백조가 나와 면담을 하고 싶다는 전가를 보내왔다. 그는 내게 말했다. 영원이 얼마나 긴지 당신은 이해하십니까? 영원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무한한 시간입니다. 당신들의 사회에서는 팔에 시계를 차고 시간표에 따라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당신은 영원이 얼마나 긴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말했다.
네, 나는 영원히 아주 긴 시간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군요. 이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저마다 존재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변덕이나 부적합한 일, 우연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뿐이지요. 당신은 덤불파리가 해롭고 나쁜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한테는 그것들이 해롭고 나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의 이해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파리는 실제로는 꼭 필요하고 이로운 생물입니다. 파리는 우리의 귓 속으로 기어들어가 우리가 밤에 잠자는 동안 귓 속에 들어간 모래와 귀지를 없애줍니다. 우리 청각이 완벽한 걸 아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파리는 우리 코 속으로 들어가 콧구멍도 깨끗이 청소해 줍니다. 그는 내 코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우리처럼 커다란 들창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콧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날씨가 훨씬 무더울 텐데 고안이 청결하지 않으면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무더위 속에서는 숨을 쉴 때 입을 벌리면 안 됩니다. 수분이 빠져 달아나고 몸속이 열기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콧구멍을 가장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파리들은 우리 몸에 달라붙어 구석구석을 기어다니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없애줍니다. 당신의 피부를 깨끗이 하려면 파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날은 파리가 알을 낳은 장소로 가서 한 끼 식사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똑바로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불유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모조리 없애버린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파리가 오면 우리는 몸을 내맡깁니다. 당신도 이제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다음번에 멀리서 덤불파리들이 날아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얼른 허리에서 머리띠를 풀어 준비태세를 갖췄지만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자신을 내맡길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윽고 파리들이 몰려왔고 나는 떠났다. 몸만 사막에 남겨둔 채 마음은 뉴욕으로 갔다. 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미용실로 갔다. 그리고는 두 눈을 꼭 감고 누군가가 내 귀와 콧구멍을 청소해 주는 것을 느꼈다. 숙련된 미용사의 면허증이 벽에 걸려 있는 것까지 상상했다. 수백 개의 작은 면봉이 내 몸 구석구석을 청소해 주고 있었다. 마침내 파리들이 떠나고 내 마음 뉴욕에서 호주의 오지로 되돌아왔다. 그 말이 사실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해결책일 수가 있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어떤 것의 진정한 존재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무조건 나쁘다거나 힘들다고 평가한 적이 많았다. 그런 것이 파리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거울이 없는 것이 내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치 밖을 내다보는 두 눈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언제나 밖을 내다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했다. 생애 최초로 내 삶이 완벽하게 정직해진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나는 업계에서 나 같은 여자라면 당연히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화장도 하지 않았다. 콧등은 지금까지 12번도 더 껍질이 벗겨졌다.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위장을 하거나 가식을 부릴 필요도 없었고 또 그럴 만한 애고도 사라졌다. 이 부족 사람들 속에는 남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거나 다른 누군가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었다. 나를 깜짝 놀라 현실로 되돌아오게 만들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었다. 분명 아름답지 않을 텐데도 나는 자신을 아름답다고 느꼈다. 부족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그들 덕분에 나는 내가 그들과 하나이며 동시에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고 훌륭한 인간임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자신이 타인에게 아무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기분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었다.